성인이 그랬다고 하면 실형으로 몇 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나이 어리니까 나는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한 본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중학교 2학년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중2병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2병,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잘못했습니다. 무슨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설치해가지고요. 카메라 그렇게 설치하면 어느 정도 처벌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혼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몰라요. 그냥 어차피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촬영을 했을 때 본인이 어떤 처벌 받을지는 누가 얘기해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네, 저 모르겠는데요. 본인 소년원이 뭔지 알아요? 소년원이 뭐 하는 데라고 알고 있어요? 감옥 아니에요? 소년원은 사람이 누워 있으면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예컨대 6인실이다. 그러면 6인이 다 누워 있으면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감옥 쇠창살이 쳐져 있고요.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 바로 감옥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안에 변기가 있고요. 본인이 용변 보는 모습도 다 이렇게 노출이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서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소년원에서 공부도 합니다. 옆에 보면 뭐 강도에서 온 애도 있을 거고요. 강간에서 온 애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본인보다 좀 더 큰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일부는 깡패짓 하다가 온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 듣고 감옥에서 있는 거고요. 소년원에 지금 간다는 게 며칠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소년원 안 갈 건데요? 소년원 안 간다고 생각하나요? 네, 저 겁주시는 거죠? 왜 그러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이 이제 어머니 있으시지요? 네, 엄마 있어요. 네, 어머니가 이제 여자 화장실에 가셨는데 중2병 학생이 한 것처럼 어머니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무 보구 이런 거를 누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요. 그 촬영한 거를 자기가 소장하면서 계속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한테 어떻게 처벌하면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싫죠. 혼나야죠. 근데 저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아직 어리잖아요. 원래는 이게 감옥에 가서 실형 몇 년을 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리기 때문에 감옥은 아니고 소년원에 가는 거예요. 저 진짜 소년원 가요? 당연하죠. 아, 검사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진짜 감옥 가기 싫어요. 요즘에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소년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뭘 잘 몰라서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국가가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소년들이 잘못해도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중2병 학생처럼 처음에 와서 난 뭐 어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태도를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급적 선처해줬지만 이런 식의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 입장에서 본인을 부른 거는 중2병 학생을 형사처벌을 해서 감옥에 보내고 실형을 살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소년원 정도 보내고 말아야 되나? 이거를 판단하려고 부른 거고 본인이 무슨 선처를 해줄까? 단순히 훈계하려고 부른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중2병 학생 처음 와서 하는 거 그리고 와서 본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은 거를 보면 부모님들이 전혀 중2병 학생을 가르치거나 뭐 이랬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중2병 학생은 잠깐 나가고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좀 제가 해봐야 될 것 같고 검사 입장에서는 성인이 그랬다고 하면 실형으로 몇 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본인이 어려서 그거를 피해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데 내가 나이 어리니까 나는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본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여주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너무 잘못했어요. 저 진짜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말로 하는 이슈는 약간 아니고요. 이게 경찰 단계가 있다가 검사한테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네, 진짜 죄송해요. 문제가 많이 심각하고 검사가 말하면 들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검사가 말하면 들으세요. 이거는 일단 부모님이랑 얘기해보고 결정할 사안인 것 같고요. 진짜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거는 검사한테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피해자한테 죄송해야 될 것 같고 검사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고요. 지금 갖고 있는 태도나 이렇게 말 한마디 들었다고 이러는 거는 본인한테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별로 선처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고요. 어머님 모시고 와보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와보세요. 엄마 오시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하고 한 번만 더 했으면 저 울었어요, 정말. 실제 이렇고 소년들이 와서 자기가 무슨 문제 잘 몰라요. 검사가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면 자기한테 닥친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는 거고, 소년 사건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애한테 가르치고 뭐 해서 조사받을 때도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따뜻한 변호사인데 어떻게 느끼시죠? 무서워요. 차가워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죄송해요 막 이러는데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저 방금 거기서 진짜 놀랐어요. 검사가 말하면 들으세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조곤조곤 이렇게 알려주시다가 갑자기 확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시니까 더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제 옛날에 무서운 검사였어요. 그냥 변호사님으로 계셔주세요.